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직구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백신 접종 잘했습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뚱커벨 네. 하실 말씀 없어서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아니, 왜냐면 억지로만 하실 필요 없고요. 일상 회복 이제 회복이 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24시간 해장국밥 식당도 갈 수 있잖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하는데 먹는 것부터 생각하십니까? 4주년 축하드립니다. 여기 주름 생겼어요. 왼쪽 뺨에 자다 네네. 왔어요. 어디 가서? 아니요, 이게 저기 워낙 마스크를 또 마스크. 강력하게 착용하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자,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보도 전문 채널에서 계속 자막으로 나오고 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89세로 오늘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상 기자 쇼미더 뉴스 뭐죠? 네, 첫 번째 쇼미더 뉴스는 청와대에서 차 한 잔입니다. 차담회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네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대요? 네, 오늘 오전 10시 57분부터 11시 47분까지 50여 분간 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났고요. 이 자리에는 그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만 배석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경쟁을 치르고 나면 상처로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면에서 지난 일요일 그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 것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이니까 이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어서 너무 공감이 갔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 네. 그러면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 대통령을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꼭 하고 싶은 말이었다라면서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본인이 모질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 2017년 때. 네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위 후보가 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농담조로 네. 화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회담에서는 이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등 그 정치적 쟁점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철희 수석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대장동 대자도 안 나왔다. 이철희 수석 그런 얘기했고 검찰이나 수사 이런 단어도 없었다. 또 두 분이 선거 관련 발언을 아예 피하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런 발언도 일제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자, 상춘제에서 만났다고 그랬어요. 네네. 네. TV 화면으로만 봤는데 저는 청와대 들어가 본 일이 없어가지고 배 수장은 가봤겠네요. 저는 뭐 이제 뭐 회의하러 바깥에 회의 장소가 있거든요. 아니 청와대 안에. 아직 뭐 빨리 최일구 앵커 잘 되셔서 불러주셔야죠.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도 못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후보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일요일 날 만난 이후에 민주당의 원팀 구성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원팀이 되려면 뭐 철학도 이제 합해져야 되고 또 정책도 수용이 돼야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 특히 이제 이낙연 전 후보의 또 공약도 수용하고 흡수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할 테고요. 또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지난 일요일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죠. 네.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참 모질게 한 거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아까 또 그 이제 얘기 했어요, 정상 기자가.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요? 하세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날 테고 이렇게 이제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을 만나면서 사람 간의 결합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원팀인데 또 하나 이거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 서른 의원이나 박강원 의원 등 이낙연 후보의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요 구상은 한 내일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건 공급 정보잖아요.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0740님이 왜 뚱뚱하신지를 알았네요. 먹을 거부터 밝히는 거 보니까. 네. 자, 그리고 밖에서 김경래 PD 그랬는데 설명이 좀 장황하다. 예. 간결하게 좀 해주시고요. 석고대제들입니다. 자, 정상 기자, 네. 국민의힘 측에서 이 선거 개입이다. 오늘 이 상춘제에서 만남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 중립 위반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대장동 의혹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라면서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정치적 회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SNS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된 만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대선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서 만난다는데 이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역대 대통령들은 현직 대통령이 여당 후보들은 결정이 되고 만났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정치적 개입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후보가 된 지 16일 만에 지금 만나게 되는 것인데 예. 박근혜 당시 이제 후보인 경우에는 2012년입니다. 후보로 선정된 지 선정이 결정이 된 지 13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만나니까 사실 더 빨랐죠. 예. 이걸 가지고 어느 쪽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여당 후보를 안 만나나요, 현직 대통령이? 네. 그래서 이 청와대도 이 관련해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중앙 선관위에 문의를 하고 그리고 만남을 가졌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네, 손준성 구속될까입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심사하고 있는 거죠? 네, 법원에서.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이 청구는 지난 주말에 했다고 공수처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구속영장이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청구를 한 1호 구속영장. 영장이라면서요? 네, 이라고 네. 합니다. 이 손준성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4월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에 이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그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 그리고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또 이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측에 전달을 한 것인데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 방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이제 청구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를 계속 좀 나와서 조사 좀 받으라고 소환을 했는데 이걸 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체포영장을 이미 시도한 바가 있는데 기각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수처에서 계속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수사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불응하면서 손준성 검사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1월 달에 나가겠다.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본인이 관련이 안 돼 있다면 자진해서라도 빨리 나와서 소명을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직 검사잖아요. 근데 본인이 추워도 한 일이 없는데 안 나갔다. 이것도 이상한데 그런 사유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변호인이 구성이 안 됐다. 네. 변호인이 선정이 안 됐다. 근데 본인의 변호사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현직 검사하고 꽤 연차가 오래된 검사면은 자기 방어 법률 스스로의 보호 능력이 법적 보호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송 검사가 변호인을 또 이유를 댔을까?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11월 소환이라는 게 이제 11월 2일쯤 출석하겠다 네. 이렇게 통보가 됐다는데 11월 사흘 뒤면은 11월 5일이면 국민의힘도 후보가 결정되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좀 말이 많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보고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원래 공수처가 이 손준성 검사한테 14일 아니면 15일 날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손준성 검사가 10월 22일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21일에 그냥 11월에 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 결과를 보고 나가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영 안 되겠으니까 공수처에서 영장을 신청한 것 같아요. 네, 또 오늘 이제 조홍천 의원이 이제 KBS 라디오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손준성 검사 입장으로서는 이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면 이 자기는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공수처 출석을 계속 연기한 것도 이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선출 이후로 미루려고 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수사 자체가 굉장히 일정이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는 뭐 시사 전문 기자라 여기저기 정치 평론하는 거를 모니터를 많이 하는군요. 배 수장님 의견을 주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없는데. 자, 배 수장님. 네. 좋은 의견 좀 내주시고요. 네. 손준성 검사 측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반발하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무슨 구속영장이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한 세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체포해놓고 이제 조사를 조금 한 다음에 체포한 상태에서 한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하는 건데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체포
영장이 실행이 됐는데 오히려 또 구속영장은 안 내려진 경우거든요. 석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예도 있는 것처럼 아니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구속영장을 내리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 그다음에 증거인멸, 도주우려인데 현직 검사인데 내가 어디로 도망가냐 이런 이야기를 내놓는데 또 하나 이제 정치적인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연락 온 바에 따르면 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이나 수사를 빨리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후보는 결정이 됐는데 이 남아 있는 건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니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나를 수사한다? 이건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간결할 수 해줄 수 없겠느냐고. 더 줄이겠습니다. 네네. 자, 저 같은 경우도 한 몇 년 전에 이 파산하는 과정 뭐 하여튼 뭐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검찰에서 저보고 네. 조사받으러 나오라 했는데 겁나더라고요. 그 뭐 그 시간에 제때 딱 맞춰서 갔죠. 큰일 나죠. 그렇죠. 빨리 네. 가야 만약에 두 분이 검찰에서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네. 나오라 그러면 안 나갈 거예요? 자꾸 미리- 미루고 그럴 거예요? 미리 가야죠. 미리 간다. 네. 네. 저는 실제로 그 기사 때문에 검찰 소환을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부르길래 1시간 전에 갔습니다.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되게 겁나는 건데 네, 그럼요. 같은 상당히 검사라 다리가 그런지 저도- 손준성 검사는 계속 저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론조사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예. 서울중앙지검에. 예. 겁이 나더라고요. 일단 그 들어가면 겁나요. 네, 빨리 갔는데도 속으로는 더 빨리 갈 거예요. 전날 가서 기다렸어요. 가서 검찰에.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만큼 일반 서민은 검찰에서 부르면 겁난다. 겁나죠. 예.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그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 충청권 합동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공수처가 야당 대선 경선에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말에 영장을 쳐놓고 어제야 공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경선 일정 때문에 시급히 조사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황당한 경선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에서도 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땅에 내팽개쳤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누가 공수처에 영장을 사주했나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저희 검찰 얘기했더니 조사 받으러 갈 때 우리도 일정을 조절할 수 있나요? 조절이 가능한가요? 그거? 조절 가능합니다. 검사하고 얘기 가능합니다. 그건 네, 가능해요. 그건 가능하고. 예. 자, 그랬더니 그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버스 매체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윤석열 후보가 관계 없다면서 왜 이렇게 반발하고 흥분하느냐 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뉴스버스의 이제 발행인이죠. 이진동 발행인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고발 사주 관련 없다던 윤석열 후보가 왜 영장 청구에 정색을 보이느냐. 오히려 빨리 가서 관련이 없는 걸 손준성 검사가 소명하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정색을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손준성 검사와 김문호 의원은 뭔가 좀 버티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저도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3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당시 이제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김웅 당시 이제 지난해 4월이기 때문에 이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인데 이들의 이제 카톡방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데 저도 오늘 새롭게 안 사실인데 보도를 통해서 이게 3일밖에 보관이 안 된다네요. 카톡방의 내용이. 그러니까 개인의 휴대폰은 확인이 가능한데 서버상으로는 3일밖에 보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니 우리 카톡이 3일 지나면 사라진다고요? 아니 개인 우리 휴대폰에는 남아 있는데 네. 카카오의 이 카카오톡의 서버에. 서버에는 그러니까 수사를 하더라도 이전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었네요. 예. 그래서 저도요.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거죠? 네, 시장님의 뜻입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에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갔는데 이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록이 있었어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당시 황무성 사장이 물러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무 대리를 맡게 되면서 이제 급물살을 탔는데요. 당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의 절반도 안 채우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어제 이제 녹취록이 이제 보도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 성남도시공사 내부에서 당시 황무성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에 이어서 성남도시공사 2인자로 불렸다는 그 유한기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이 황무성 사장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인데요. 이 녹취록에서 유한기 본부장이 계속해서 이 황무성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심지어 이제 사표도 대신 써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황무성 사장이 그러지 말고 본인이 유동규 씨를 만나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안에서? 이 유한기 예. 유동규 전 본부장 외에 유한기 개발본부장 전 개발본부장의 경우에 이제 이 녹취록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러면은 자진해서 스스로 압박을 했을까? 그게 아니라 윗선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윗선은 누구냐? 이재명 시장이 이 압박에 대해서 뭐 허용을 하거나 그걸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압박을 하는 것일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는 내용인 거죠. 네. 정상 기자. 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당사자들 반응이 나온 게 있죠? 이재명 후보는 이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황무성 사장이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모셔온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퇴임 인사를 하러 왔길래 이게 공직사회란 뭔가 잘 안 맞나 보다라고 생각만 했고 오히려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진상 전 실장은 이 황 사장 거취 문제를 이재명 시장과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떤 근거로 이런 억측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유한기 씨는 아직 뭐 언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야 반응은 어때요? 국민의힘이 이제 거센 공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따르면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 전 사장을 사퇴를 압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걸 이재명 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고 황무성 전 사장의 한 인터뷰에서 사장이 이제 자기가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시장을 만났을 때 사람 잘 써라, 사람 잘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 내용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고요. 네. 여당에서는 터무니없다. 이걸 통해서 또 한 번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소명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 압박을 터무니없이 가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검찰이 정민영 씨와 이재명 후보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했다고요? 네, 검찰이 어제 성남시청을 다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시장의 이 전자결제 기록 그리고 이메일 기록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진상 전 비서관과 관련된 기록들도 뽑아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그 이메일 보존 기간도 3년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증거들이 없을 것이다 이런 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이 50억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어요. 동결을 시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 아들 관련돼서 이제 그 50억 받은 거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검찰에서 이 자금을 이제 동결을 시켰습니다. 법원도 받아들였고요. 이 기소 전 추진 보전인데 이 피의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금을 이제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거는 이 법원도 이 뇌물 혐의로 볼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다. 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배 수장님, 네. 배 수장님한테 응원 문자가 왔어요. 네. 유튜브 류진아님이 차라리 배 소장 입을 다물라고 하세요. 김경래 PD 배 소장한테 너무해요. 류진아 씨 아는 분이에요? 잘은 모르는데 이제 양심의 대변자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